안녕하세요. 형법평론 세 번째 수업입니다. 유추해석 판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추해석이 좀 판례 부분이 좀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탈취하고 편취하는 사례인데 탈취가 뭐고 편취가 뭔지 한번 볼게요. 형법 323조 소정의 권리 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소정의 권리 행사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물건을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처리했다. 이거를 방해했을 때 문제인데 볼게요. 취거, 취하다, 취하여 거주하다. 즉, 갑자기 자기 거로 취해버리다. 즉, 도둑질이 도둑질. 탈취하다. 밑에 적어놨죠? 취하여 거주하다는 탈취, 도둑질 뜻이다. 그래서 탈취, 탈주한다, 도망간다, 취하여 도망간다, 취하여 거한다, 도둑질. 도둑질이라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점유하고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타인이 가지고 있는 내 물건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즉 내 명의로 된 차를 내 명의로 된 내 차를 홍길동이가 자기 갖고 있어요. 한밤중에 새벽 2시에 가서 창문을 깨고 그 차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점유자의 의사나 점유자가 갖고 가라. 또 속아서 하자 있는 속아서 준 게 아니므로 피하여 준 게 아니다. 즉 취걸 하면 몰래 훔쳐간 거기 때문에 점유자가 가지고 가라. 의사 속아서 준 게 아니죠.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속아서 주거나 점유자가 주거나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취거 개념 볼 수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취거는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은 점유자가 스스로 주거나 속아서 준 게 아니다. 다르다. 그 뜻이죠. 좀 약간 말장난? 말장난이죠, 말장난. 취거라는 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둑질과 스스로 준 것과 하자에서 준 건 다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해안 초소의 야간 상황병이 해안 초소의 밤에 야간에 그 근무 쓰는 상황병 있죠? 상황병이 피곤이 군단에서 온 백소령, 이 백소령이라고 설정하면서 상황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약을 편취당한 경우, 내가 백소령이다 하니까 군대는 백소령이라면 인사하잖아요, 그죠? 백소령이라고 사칭하면서 상황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탄약을 편취당한 경우, 자, 군용물 분실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잖아요.
군용물을 잊어버린 분실 개념을 군용물 소지 상실 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 보관 책임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모든 경우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 한번 볼게요. 해안초소 야관 상황병인 피고인이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라고 설정하면서 내가 백소령이다 하니까 상황실에 이제 그러니까 상황실에 있는데 백소령이다 온 거예요. 상황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탄약을 상급 소령인 줄 알고 편취, 한쪽 얘기를 듣고 줬다. 즉 속아서 줬다. 한쪽 얘기를 듣고 맞는 줄 알고 줬다. 그러니까 내 의사가 아니라 한쪽 부분의 말만 한 편만 듣고 취했다. 속아서 줬다. 속아서 편취, 속아서 취거는 도둑질, 편취는 속아서 줬다 준 경우와 군용물을 잃어버렸다. 분실. 자, 편취와 분실의 개념은 다르죠. 이 분실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 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 책임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에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병이 군용물을 즉 탄피나 총알과 실탄을 백소령이 줬잖아요. 속아서. 근데 속아서 준 거를 군용물 분실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군용물 편취지 분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군용물 분실에 편취당한 거를 군용물 분실로 하는 거는 엄연히 잘못됐고 너무 확장한 거다. 군용물로 분실한 건 분실한 건데 왜 편취당한 것까지 분실로 넣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취와 분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한 번 더. 취거와 도둑질과 하자에 있는 의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편취당한 것과 분실은 다르다. 본 겁니다. 비교 풀어볼게요. 비교. 자, 경비소대장이 근무를 끝내고 총탄과 실탄을 탄피에 총탄, 실탄, 탄피, 쏘고 난 탄피 함께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기고 안에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어요. 자,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대 초병이 소대의 초병이란 거는 밖에 나가서 경비병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위 실탄과 권총을 훔쳤단 말이에요. 훔친 경우에 이를 분실로 한다? 자,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이를 미안합니다. 분실하였다면 군용물 분실죄가 성립한다. 되게 지금 어렵죠? 이게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절취했다. 앞에는 편취했다. 한쪽 얘기를 듣고
훔쳐가게 만들었잖아요. 속아서 준 거잖아요. 속아서 준 것과 훔쳐간 건 다르단 말이에요. 속아서 준 것과 훔친 건 다르다. 그렇지. 절도지, 절도. 자, 무기고에, 무기고에 뒀는데 없어졌다. 도난당한 거죠, 도난. 근데 판례는 군인에게 이 소령이, 경비 소대장이 무기고에 뒀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절취당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없어졌어. 절취. 근데 왜 이거는 군용물 분실죄가 안 되고, 훔치는 군용물 분실죄가 아니고 절취 된 거는 분실죄가 성립하냐 이거야. 자, 우리나라 판례는 절취당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 분실한 경우 모두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경우. 되게 말이 어렵죠. 경비소대장 입장에서는 절취당했거나 분실했거나 자신이 모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모르게 없어진 거는 분실죄가 맞다 하고 본 거예요. 물론 분신과 절취는 다르죠. 절취는 잃어버린 거고, 아니 분실은 잃어버린 거고, 절도는 훔쳐간 거잖아. 근데 판례는 도난당한 경우에도 물론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누가 가지고 간지 모를 경우에 분실로 본 거예요. 분실로. 잡으면 절도범 처리하겠죠. 일단 이 군용물의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파울은. 이래서 판례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비 소리장 입장에서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판례 한번 볼게요. 편취당한 것. 속아서 준 거는 군용물 분실죄와 다르다. 자, 취거,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거는 자기가 알고 준 것과 다르다. 그죠? 다르다. 여기서는 경비 소대장에서 올려놓은 것을 소대 처병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경비 소대장 입장에서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구형물 분실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판례가 어려워요. 유추해서 금기 원칙 위반. 과거 현재 볼게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피, 도망 다니다가 범행이 발각된 후, 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장은 현재 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죠. 검찰. 이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인데 기소 전에는 영장 담당 전임 판사가 있어요. 영장 담당 전임 판사. 이거를 수임 판사랍니다. 수임 판사. 이 수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영장을 발부해 줄 때는 이거는 허가장 성질일 때 허가장. 성격이 허가장. 구속시켜. 허가한다. 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혐의가 있다.
혐의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이 뜻이에요, 혐의가.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피, 도망하다가 완전히 범행이 발각됐어. 범행이 발각됐다. 혐의에서 이는 도둑놈이다. 발각됐어. 선고 위반했다. 발각된 후에 검찰에 출두한 거야. 이거를 자수로 볼 수 있냐? 자수하면 감면이 되죠. 감면. 아니 그 감경이 되죠. 필요적 자수한 사람은 필요적으로 감하거나 면제한다. 자, 자수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자수를 너는 이미 발각된 후에 왔기 때문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의 형의 필요적은 반드시 감하거나 면제하라. 감면을 하지 않는다면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는데요. 범행이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 전이거나 후거나 모두 잡히기 전까지는 자수하면 혜택이 있다. 범행이 발각되거나 발각 후거나 모두 자수하면 혜택이 있다. 자수하거나 자수하지 않거나 자수하면 혜택이 있다. 혜택. 범행 검거되기 전에 발각 전이나 후나 자수하면 혜택이 있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피하다가 도망다니다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나 자수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필요적 감면해줘야 되는데 감하거나 면제해줘야 되는데 감면 안 해. 자, 감면하지 않으면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를 빼버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되죠? 전부 다 처벌만 되죠. 처벌. 확대하는 거죠. 뜻이에요. 필요에 감면하지 않는다면 형 면제 사유엔 제한적 유치를 통하여 이걸 빼버리기 때문에 실적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크게 뭐한다? 확대한다. 이것만 남는다. 이것만 남기 때문에 처벌만 100% 된다. 이거야. 확대. 죄형 법정주의 금칙에 위반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발각 전후를 막론하고 그냥 혜택을 줘라. 두 번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는 잘 처리해야 되겠죠. 소, 돼지, 똥과 오줌이니까 처리해야 됩니다. 50조 3호 11조 3항에서 정한 신고 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신고한 내용을 좀 더 시설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이거를 말하고 신고 대상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미 설치했는데 신고 안 했어. 쉽게 말하면 설치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대상자도 아니었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제서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됐다면 인지하면 되죠. 위 규정상 신고 대상자인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가축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50조 3항, 11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여기에 관계하고자 하는 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이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거지. 해당이 안 돼서 이미 설치했지만 해당이 안 돼.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제 해당하는 경우는 위 규정상 신고 대상자인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전에 있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장난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틀려가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건 뭐냐면 14살, 15살짜리 중학생을 꼬드겨서 내가 너 나 좋아하고 잘해줍니다. 나 좋지? 나 사랑하지 하고 꿰어. 꿰어서 성관계합니다. 꿰어 성관계. 성관계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중학생이 뭘 알아요? 그냥 잘해주니까 꿰어서 성관계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인 거를 꿰어서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강간죄에 의해 한다. 자, 강간죄가 의제 강간죄였다면 미수범에 대해서 우리는 늘 몇 점 몇 항의 미수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죠. 없어.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이 형법에 있는 강간죄의 똑같은 예에 의해서 같이 처벌한다. 그 강간죄 처벌한 것처럼 똑같이 처벌한다. 그러면 강간 미수는 있잖아요. 강간 미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수범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간죄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강간 미수죄 처벌하듯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수죄도 처벌한다 한다? 처벌한다. 볼게요. 별도로 없지만 강간죄에 의해서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수범을 강간 미수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경우 당연하죠. 확장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없다. 그렇죠? 유추해석 원칙 위반된 것 볼게요. 저작권법의 권리 침해 태양인 저작권, 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거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복제하거나 똑같이 만들거나 공연, 남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한대, 공연. 방송을 한다. 또한 남의 저작물을 전시라는 거는 펼쳐서 보여준다. 놓고 보여준다. 보여준다. 전시 보여준다. 근데 배포는 나는 배분하여 포섭, 배분하여 포섭, 손에 쥐어준다. 배분하여 포섭, 나는 손에 쥐어준다. 손에 쥐어주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즉, 복제는 하면 안 된다. 공연하면 안 된다. 방송하면 안 된다. 놓고 보여주면 안 된다는데, 하나 빼서 손에 쥐어줬다. 이거는 다르다. 처벌 안 된다. 구별한다. 전시와 배포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내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물의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 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어디에 웹이 있다 하고 나타내는 불과한 인터넷 링크를 하여 두었다거나 신문 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만 그것이 공직선거법 95조 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나누어서 준다. 배부와 다르죠. 링크와 배부는 다르다. 쉽게 말하면 링크와 배부는 다르다.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웹사이트 링크와 배부는 다르다. 링크는 경로 안내죠.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손에 쥐어진 배부와 다르다. 인데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나 음란물은 다릅니다. 볼게요. 판례. 자, 비교 판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하여 자, 링크라는 의미가 여기서 사용됐을 때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별다른 제한이나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외형 법정주 위반되지 않는다. 즉 음란물은 바로 전시에 해당한다. 즉 일반적으로 링크는 해당성이 없는데 유독 이런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거를 링크하는 거는 전시에 어떻게 같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앞장에 보면 이 링크는 그냥 글을 링크하는 것. 이거는 배부와 다르다. 봤죠? 근데 음란한 것. 음란한 거는 음란한 내용이 들어가는 이 링크는 전시와 같다. 물론 전시와 배부는
배포는 다르죠. 배포는 손에 쥐어진 거고 전시는 보는 거고 다릅니다. 하지만 음란한 말이 들어가면 이 링크는 전시로 봐버린 거예요. 링크와 전시는 다르잖아요. 근데 전시에 거의 합하다. 전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이 들어가면 되게 민감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 판례를. 전시는 앞에 놓고 보는 거죠. 전시와 배포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 전시는 보여주는 것이다. 또 링크는 배부와 다르다. 그죠? 배부와 다르다. 같지 않다. 근데 음란한 말에 들어가니까 링크는 전시와 같다. 이 봐버린 거예요. 포괄적으로 봅니다. 4번.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특정 종교 명단 파일을 올려놨어요.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경우 피고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파일을 업로드해서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경우 이거는 정보통신망, 이 통신망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파일을 업로드한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다. 비밀 누설은 해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해킹하는 경우 이것만 정보통신망의 타인 비밀 누설에 처벌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해킹하는 경우는 처벌한다. 자, 저작권법의 저작물 발행의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 복제하여 배포, 손에 쥐어지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 볼 수 있고 저작물을 그냥 똑같이 복제한 것만,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 저작물의 발행, 만들어서 뿌리는 것, 발행, 출발해서 행동을 옮기는 것, 즉 발행하고 배포, 손에 쥐어지는 행위가 있어야 발행이다. 발행해서 뿌리는 것, 손에 쥐어진 것.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복제한 것만으로는 발행을 할 수 없다. 발행과 복제는 다르다. 본 거죠? 발행과 복제는 다르다.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많이 하죠? 팔로우 하면 인정 딱 눌러주면 팔로우 되죠? 팔로우 한 것만으로 이 계정에서 게시된 이정물에 대한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항의 소정의 반포, 뿌리다, 방조하다,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팔로우한 게 반포냐? 아니다. 방조냐? 아니다. 소지냐? 아니다. 팔로우는 팔로우일 뿐이다. 팔로우와 반포, 방조, 소지는 다르다. 아시겠죠?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팔로우는 반포와 방조와 소지가 다르다. 발행과 복제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